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축구가 많죠. 오늘 수요일인데 보통 수요일에 이제 짬 처리하는 경기들이 많죠. 뭐 리그 좀 안 했던 경기들, 미뤄졌던 경기들, 그다음에 이제 컵 원스펀키님 경기들 별풍선 100개 뭐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제 경기는 뭐 결국에는 우려했던 뭐 첼시는 뭐 태규리님 잘 별풍선 이겨줬어요. 뭐 100개 대학살 감사합니다. 해줬죠. 결국에는 원정에서 졌지만 홈에 가면 이길 사이즈긴 했어요. 어제 뭐 주축 다 꺼내고 했고.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아프리카 애들이 진짜 희한한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긴 하네요. 오늘도 아프리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. 16강부터는 이제 아프리카 경기를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. 지금이야 뭐 경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뭐 하나는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, 한 이제 뭐야 이제 토너먼트 당 이제 단판성 경기들이 나올 때는 별로 안 가져가고 싶다. 이제 너무 역겨운 경기들이 많이 나와서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알제리가 무승부만 캐도 사실상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걸 지네? 지고 탈락이 돼버리네. 지글버린다님 대단한 별풍선 인간들이긴 100개 해요. 감사합니다. 카메룬 경기도 뭐 난타전 끝에 결국 이기긴 했지만은 희한한 경기들. KXODBS 예. 9135님 그리고 별풍선 K님 100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 7%님 감사합니다. 에드볼룬으로 해준다는 말 없었는데 지프로님 강제로 그냥 에드벌룬 에드볼룬 100개 100개 쏘셔버리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에드벌룬 안 모이지 않나요? 그거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 계속 있냐? 옛날에 모아뒀던 거 이제 요요기간 다 돼가지고 저한테 쏘는 건가? 아무튼 오늘 경기 갈게요. 일단은 요 경기부터 하겠습니다. 미넨데 이제 볼랑님 우니온 별풍선 베를린. 100개 감사합니다. 자, 요 경기인데 요거는 리그 경기예요. 저번에 이제 폭설인가? 그거 가지고 경기장 때문에 이제 못했던 경기인데, 그래서 오늘 경기 하죠. 미네는 뭐 똑같이 뭐 나브리, 그 다음에 민재 빠져있고, 마즈라이 지금 모로코 국대가 있죠. 그 다음에 오니오는 뭐 캐디라, 그 다음에 라이도운인가? 걔 미드라인에 이제 결장 중이죠. 그래서 뭐 전력적인 노선은 뭐 크게 엄청 타격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 뭐 수비수 한 명 있는 유라노비치 뭐 이 결장이고. 불개미 127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불게이미님 감사드리고. 일단은 지금 미넨이 지난 경기 뭐 저는 뭐 딱히 그 경기 뭐 핸디도 높기도 했고 그냥 별로 안 가져가고 싶은 경기였는데 브레멘한테 졌죠. 브레멘한테 졌는데 그 경기가 이제 지고 나서 이제 투엘 감독이랑 팬들이랑 이제 또 마찰이 있었죠. 그 뒷이야기에서는 에어로타운님 마찰이 별풍선 있었어요. 100개 그리고 감사합니다. 지금 현지에서도 투웨이를 지금 탐탁치 하지 않는 그런 부분, 뭐 한지 플릭이라든지 뭐 다음 시즌에는 이제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에 지금 혁명을 쓰고 있는 뭐 요 인간을 데리고 싶다, 아니면 중간에 이제 한지 플릭으로 교체하고 싶다, 뭐 지금 난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미넨이 근데 축구하는 거 봐도 지금 옛날 같지 않잖아요. 그냥 투엘식 축구가 안 맞아요. 투엘식 축구가. 뭐 첼시 있을 때도 좀 그랬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뭐 해줘 이런 느낌이잖아. 누구 딱 공주고 곰농장님 너희가 별풍선 해줘 100개 해줘 이런 느낌이고, 감사합니다. 옛날같이 뭐 티키타카 그런 패스도 잘 안 되고 공격의 화력도 좀 떨어지고, 토이78님 뭐 멤버적인 별풍선 부분이 100개 바뀌긴 감사합니다. 했죠. 그리고 뭐 투엘이 사달라닌가 뭐 케인도 데리고 오긴 했고 하긴 했는데 좀 옛날 뭐 하인켄스 시절 뭐 그런 거보단 좀 떨어지죠. 그래서 좀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시점.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는 좀 잡아야겠죠. 지금 불화가 좀 심해요. 그렇던 부분. 귤 모니온 베를린 같은 사랑님 경우에는 이제 별풍선 피셔 100개 감독 나가고 감사합니다. 나서 그래도 좀 반등을 이끌고 있긴 하죠. 뭐 리그 경기도 잡고 뭐 챔스도 나름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그런, 챔스란다. 승리가 아니라 좀 비볐던 그런 부분. 근데 아직까지도 뭐 경기력이 탐탁치 않아요. 거기다 이제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또 원정의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민심도 돌려야 되기도 하고 또 홈에서 경기이고, 그다음 레버쿠젠이 주말에 이기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엔 졌기 때문에 승점이 또 벌써 7점 차. 한 경기를 안 하긴 했지만은 우승권 경쟁 관람 그렇죠. 지금 팬들이 화난 이유는 뭐 전술적인 부분도 있고 300이요 답답한 것도 있긴 한데, 9929만 맨날 1위 하던 321님 미넨이 별풍선 레버쿠젠한테 100개 따이게 생겼으니까 좀 감사합니다. 화가 나는 시점. 그래서 민심 돌리려면은 잡아야겠죠. 그리고 요 경기 뭐 특이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, 작년에는 이제 뭐 챔스, 뭐 컵, 그 다음에 뭐 리그 경기 이길 때마다 다 마인 했죠. 근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, 근데 아직까지 미넨이 홈에서 경기했을 때 리그 기준으로 보면 1마인은 다 했습니다. 과연 이게 이제 후반기도 들어왔는데 끝날 때까지 작년에는 모든 경기 홈을 이길 때마다 1마인, 근데 지금은 리그 경기만 홈 기준 1마인은 다 하거든요.
아무튼 그게 또 이어질지 뭐 관심사로 한번 뭐 체크 한 번씩 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. 저 경기는 뭐 미넨 마인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니온이라 가지고 좀 골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. 그래서 언더 볼게요. 3.5 기준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. 두 번째는 이제 빌바오 대 바셀. 부업다리님 감사드리고. 자, 이 경기인데 일단은 빌바오가 데마르코스, 이니고 루이스, 베스가 뭐 다니 가르시아 미정이긴 해요. 윌리엄스는 뭐 거기 가 있고, 그다음에 바셀은 슈테켄, 마틴스, 그다음에 막 알론소, 그다음에 가비, 하피냐, 결장. 칸셀로랑 크리스텐센은 뭐 복귀하겠죠. 근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, 바로 뭐 뛰쳐나올런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뭐 그런 부분. 일단은 빌바오가 지금 미드 쪽에 누수가 생길 수도 있죠. 베스가라든지 이니고 로이스. 뭐 최근의 경기들에서는 없이 경기를 했죠. 뭐 LA라든지 프라도스라든지 좀 급이 딸린 애들 쓰긴 했어요. 그래서 뭐 발렌시아전에서 좀 답답한 경기도 했긴 하고. 근데 오늘 상대는 바셀 강팀 아닙니까? 그래도 지난 주말 경기에서 베티스 상대로 홈 아직까지 리그 기준으로 홈 무패 아니었나? 아니었나? 한 번 졌었나? 초반에 졌나?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무튼 바셀 상대로 이제 바셀이 이제 베티스를 두드려 팼죠. 그리고 오늘 또 경기 원정의 원정 경기긴 해요. 그런 것도 있고 여긴 돌아오는 그래도 친구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미드라인이 여전히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러는 부분 전력적으로는 좀 약화가 되긴 했어요. 근데 빌바오가 그래도 올 시즌 뭐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작년 뭐 솔직히 재작년보다도 더 잘 가고 있는 시점이고 하고 득점력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리고 요 경기는 뭐랄까 그런 게 있죠. 이 맞대결에 대한 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빌바오가 마드리드한테는 약하거든요. 홈에서 경기할지라도 원래 이제 홈바오 아닙니까? 근데 홈바오가 마드리드, 레알 마드리드 이런 애들한테는 좀 약해요. 근데 희한하게 바셀 상대로는 또 홈에서 좋은 모습들을 뭐 거의 많이 보여줬죠.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바셀이 물론 지난 경기 골도 터지고 최근에 뭐 골이 어느 정도 터지긴 한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빌바오가 활약적인 부분에서 뭐 밀린다 생각하면 또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터지는 시점이기도 하고 유독 그리고 홈 경기에다가 코파델레이 때 이럴 때 또 빌바오가 은근 또 바셀 상대로는 뭐 잘 비벼줬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빌바오 풀적 볼게요. 물론 저 이제 미드 라인들이 다 나와준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, 그래도 항상 희한하게 바셀이 빌바오 원정만 가면은 좀 상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냥 많이 좀 후달렸던 경기들이 많고, 그 경기는 빌바오 풀적 볼게요. 최근에 경기력도 빌바오가 완전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풀 보고,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굳이 보면 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. 마이로카 대 지로나.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아까 위에도 뭐 제가 말을 안 했나? 컵 경기건 다 아시죠? 요 경기 8강전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추측들을 좀 쓸 수 있죠. 어느새 이제 뭐 한두 걸음만 가면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뭐 주말에 또 경기가 있어서 뭐 로테를 좀 돌려줄 수도 있긴 한데 여기 또 1.5군 이상 정도는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듯. 마이로카 대 지로나. 마요는 수비수 마페오 결장이고 지로나는 로페즈 결장에 에릭 가르시아 정도 이제 미정이죠. 둘 다 근데 원래 안 나왔으니까 필요는 없고 일단 지로나 결국에는 뭐 리그의 화력을 보였죠. 세비야 요새 맛이 갔긴 했는데 홈에서 뭐 초반부터 도비크가 학살해버리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전 뭐 원정 경기긴 했지만은 비겼다. 근데 뭐 마요르카 주특기가 비기는 거 아닙니까? 그런 부분. 그리고 오늘 홈으로 돌아온 시점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차전 지로나가 5대3으로 난타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죠. 생각보다 마요르카가 좀 이제 뭐 마요르카가 이제 좀 골을 많이 넣었던 거는 역시나 지로나의 수비가 여전히 좀 불안하다.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마요르카가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뭐 요건이다 라는 부분. 오늘 같은 경우에 지로나가 또 이제 뭐 베스트 꺼내고 해갖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지로나는 현재 레알이랑 1위 싸움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. 물론 코파델레이도 중요하겠죠. 8강까지 온 이상 뭐 좀 떨구고 싶진 않잖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로테를 좀 돌릴 수밖에 없죠. 주말에 또 경기가 있기도 하고 솔직히
코파델레이 우승할래? 리그 1, 2 다투면서 1위라도 1위 아직 뭐 희망이 아니 뭐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런 도전 자체 그런 걸 할래 하면은 또 후자가 맞겠죠. 지로나 이런 거 이런 팀이 뭐 사실 레스터 같은 느낌 아닙니까? 그래서 요 경기에서는 좀 로테로 돌려준다면은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 급의 경기력은 안 나오겠죠. 그 알메리아랑 했을 때 있잖아요. 그때도 뭐 사비오 이제 그 벤치로 시작했죠. 그 다음에 뭐 치앙코도 복귀 막 했을 텐데 벤치 썼고 돌아왔던 LA라든지 이런 애들 그러면 또 경기력이 좀 살짝 맛이 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제 마요르카 항상 제가 뭐 몇 년 동안 말했지만은 뭐 강인 있을 때도 말했지만은 이 마요르카라는 팀 자체는 지형 자체가 특수 아닙니까? 섬지형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오면 어떤 팀들이라도 강팀이라도 좀 허우적거리는 부분이 있다. 올 시즌은 성적이 확실히 작년보다도 더뭐 좋죠. 홈에서의 경기는 뭐 물론 이제 승리를 많이 못했을 뿐이지 그래도 강팀 상대를 비볐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이 경기도 지로나가 좀 힘든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지로나의 배당이 먹음직스러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승부는 좀 지우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이기면 한 점 차, 무햄무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이것도 좀 애매한데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. 지로나 생각하면은 상대가 좀 골을 못 넣는 팀들이라고 해도 언더를 좀 볼 수가 없다. 됐죠? 예전에 맨시티요. 그런가? 뭐 약간 그런가? 오히려 오히려 그런 느낌인데 어, 좀 이제 강한 리즈 느낌인데 강한 리즈라고 해야 되나? 리즈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? 풀럼 대 리버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풀럼 대시 결장, 이어비 결장. 리버풀은 이제 마팁, 시미카스, 로버트슨, 소버슬라이, 아놀드 그냥 뭐 똑같죠. 엔도, 살라 결장. 자, 풀럼 많이 붙네요. 뭐 1차전에서도 2대1로 한번 리버풀 이겼고 잡고 리그에서도 4대3으로 잡고 근데 희한하게 얘네 둘이가 맞붙으면은 안필드에서도 1점차 승부가 계속 갈리네요. 뭐 리버풀의 안필드도 결국에는 뭐 풀럼전 제외하고는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마인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얘네한테 끊겼는데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말했죠. 얘네가 이제는 대갚아 줄까 다시 홈에서 경기인데 마인을 해줄까 했는데 그때도 뭐 저는 햄물을 갔죠. 왠지 똑같이 같을 것 같았고 또 햄물을 하네요. 그리고 오늘 경기인데 너무 좀 단기간에 좀 자주 만나는 부분도 있긴 해요. 근데 요 경기에서는 이제 리버풀이 무승부만 캐도 올라가잖아요. 그리고 주말에 이제 본머스랑 경기를 리버풀이 뛰었고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빵빵한 부분 그리고 풀럼이 뭐 유로파 컨퍼런스 나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리그컵 경기 솔직히 FA컵이 아니라서 조금 명분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팀들이 결승전 올라갔고 우승컵 드는 거 흔치 않죠. 그래서 이 경기에 빡 집중하면서 할 말레리다님 가능성이 좀 더 별풍선 높죠. 100개 감사합니다. 건. 혹시 보내주신 표에 벌어서 각각 뭐냐면 색깔별로 이제 묶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보라색, 주황색, 연두색 순으로 좋아 보입니다. 대충 모라리드님 안녕하시고 아무튼 뭐 그래요. 그래서 플럼이 푹 쉬고 일정 자체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홈 경기라는 거 근데 계속적으로 맞대결 했을 때 결국은 리버풀이 주도를 했죠. 물론 그게 다 안필드였고 오늘은 원정이라는 부분 또 리버풀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조금 후달리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뒤에 경기가 만약에 리그 경기였다면은 리버풀이 조금 더 힘들었을 때 생각해요. 근데 주말 일정 자체들이 이제 FA컵이거든요. 근데 FA컵이 32강인가 그럴 거예요.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 경기보다는 이 경기에 조금 힘을 쓰겠죠. 그리고 11일날 경기하고 22일날 경기하고 오늘 이제 경기인데 물론 이제 좀 피곤하다 못하겠다 하는 애들은 좀 돌려줄 수 있을 지언정 그래도 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. 그래서 이 경기는 약간 조건적인 부분들이 좀 리버풀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지난 본모스전에서도 좀 애매하게 보였잖아요. 그때는 제가 이제 방송을 못 했는데 보면서도 좀 고민을 했어요. 근데 대승하는 거 보면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더럽게 못하신 우리 누네스가 두 골을 박아버렸네요. 조타도 두 골 받고 그 폼들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고 결국에 이제 한 번 몰렸던 팀들은
좀 많이 물리는 경향도 있기도 하고 소용기는 그래도 리버풀 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볼게요. 2.5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NANASSI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NASS님 감사드리고, 다섯 번째는 이제 페에 대 호벤인데 아야세, 뭐 민테, 자한바크, 바크시 결장, 아예 바한바크 제로키 결장에 하르트만, 스탱스, 비정. 호벤은 뭐야 우리가 부르기는 이제 비어맨이라 부르죠. 그 페르 이만이 원래 이제 영어 뭐 원래 본 이름을 하면은 페르 머식인데 뭐 페르 뭐였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. 영어로 말했을 땐 비어만이고 뭐 페르 뭐 있잖아요. 이름 까먹었다. 사이바리 결장. 페르비안 아닌데 뭐지 페르 뭐였노?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뭐시기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뭐 비어만이라 해도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. 페르 뭐였는데 그 네덜란드 발음이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. 아무튼 그런데 페도 오늘 뭐 스탱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. 주포 라인이죠. 근데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나오면은 조금 마이너스긴 하죠. 왜냐면 상대가 그래도 호벤이니까. 그리고 지난 경기 결국에는 그 장줄의 연승이 뭐 패배로 끊긴 건 아니긴 한데 무승부를 캐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죠. 페이는 비테스랑 이제 경기에서 마인을 못했을 뿐이지 경기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았고 괜찮게 잘 됐죠. 그리고 오늘 이제 컵 경기입니다. 컵 경기이기도 하고 16강이죠. 뭐 주축은 어느 정도 쓸 거예요. 그래도 강대 강 싸움이니까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에서는 주축들 좀 많이 쓰죠. 그런 부분. 1차전 뭐 맞대결에서는 뭐 컵 경기 1차전 말고 리그 맞대결에서는 이제 호벤이 원정이었죠. 오늘도 원정이기도 하고 2대1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다. 그냥 비등했던 경기력. 그리고 오늘 경기 자체 패가 최근에 좀 맛이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지난 뭐 비테센전도 화끈하게 못 이겼다. 반대로 생각하면 PSV죠. 나름 이제 핵심이라고 쓰이는 뭔가 비어만이라 부르기엔 좀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조이 머식인데 아무튼 비어만 요 인간도 이제 제가 못 나온다 말해드렸잖아요. 근데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. 최근 흐름 자체가 좋으니까. 근데 그 부분이 좀 크긴 하네요. 나름 뭐 팀 내 어시스트 왕이기도 하고. 근데 그래도 지금 추세는 PSV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, 거기다가 PSV가 원래 이거 해외 배당은 정배였거든요. 근데 역배로 돌아서서 그래도 프렌 정도는 뭐 한번 찍을만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. 소용기는 프렘 보고 PSV 프렘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3.5. 이것도 좀 애매해. 2.5는 오버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생각보다 이제 그 위트와의 경기에서도 호벤이 좀 볼이 좀 잘 안 돌아갔다는 거. 공격적으로 페는 약간 살짝 뭐랄까 약간 침체기 살짝 왔는데 상대가 좀 뭐 미드라인들이 좀 강한 그런 친구들이니까 힘들게 경기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언더. 리즈 대 노리치. 요거는 이제 또 리그 경기죠. 리즈는 이제 스트릿. 호벤은 1군이 아니군요. 호벤이 왜 1군이 아니? 오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. 컵 경기인데. 그냥 뭐 부상자가 몇몇 있다 이거지. 컵대회도 우승하고 리그도 우승하지. 근데 오히려 이제 PSV가 그건 좋죠. 조건적인 부분은. 왜냐면은 뭐 1위가 좀 많이 압도한 부분에서 좀 더 뭔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건 PSV 입장이긴 해요. 아무튼 뭐 그렇다. 스트릭 결장이고 그 다음에 근원토 미정이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노리치는 뭐 딱히 없어요. 여기도 뭐 얘 정도 빼고는 딱히 없고, 리즈가 지난 경기 꾸역꾸역 이겼죠. 꾸역꾸역 이긴 게 막판에 PK 받고 이겼죠. 그때 저 이제 아팠을 텐데 그것만 보고 이제 쓰러져서 전 잤죠. PK 받는 거 보고 제발 넣어라 했는데 깔끔하게 넣어줬네요. 그리고 오늘 이제 경기다 뭐 둘 다 뭐 주말에 경기를 해서 뭐 조금 더 이제 경기를 뒤늦게 한 게 리즈긴 한데 그건 뭐 큰 차이는 없겠죠. 리즈 자체가 홈 경기 깡패죠. 깡패. 뭐 10승 4무 아직까지 무패입니다. 그만큼 홈에서는 강팀이라는 걸 보여주고, 오히려 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레이스터 시티보다는 더 홈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, 반대로 노리치도
뭐 순위권도 위에 있는 팀이고 뭐 경기적인 플레이도 지금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좀 그거죠. 결국에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노리치를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뭐 또 있고 뭐 올 시즌 근데 리즈가 보니까 아직까지 리그 기준으로 4연승을 한 적은 없긴 해요. 3연승만 한 4번 했거든요. 그게 좀 살짝 걸리긴 한데 또 주중에 경기가 있어갖고 체력적인 여파도 있고 하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노리치도 마찬가지죠. 주중에 경기이기도 하고 만약에 롯데 싸움 간다면은 그래도 1부에서 2부로 떨어진 노리치랑 리즈랑 갑자기 합치냐 리즈가 그래도 좀 더 뎁스 자원들이 좀 더 풍부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지금 뭐 레스터랑 뭐 입스위치 사셈이랑 뭐 승점차 7점 차죠. 근데 그 외 2, 3, 4위 싸움은 정말 치열하거든요. 뭐 잡아줘야 할 때 좀 잡아줘야지 계속적으로 순위 경쟁할 수 있고 뭐 다이렉트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. 저 경기는 리즈승 그래도 홈이니까 리즈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볼게요. 뭐 옛날에 리즈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오버가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컵 이라크 대 베트남인데 뭐 1위 확정 지은 이제 이라크가 이거 뭐 어떻게 경기를 임할지는 몰라요. 근데 정예 멤버로 나온다 하면은 베트남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죠. 그때도 말했지만 이라크가 확실히 그 중동 라인들 중에서 약간 원래 아랍, 사우디, 이란 뭐 요 정도 카타르까지 껴줬는데 그 외에 뭐 시리아, 이라크 이런 애들은 좀 별로 믿음이 없었거든요. 근데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그때 이제 말을 해드렸고 근데 그게 나오지 않겠죠. 뭐 어제 경기 아마 봐도 롯데 돌려주고 뭐 중국 애들이랑 이제 경기하는 거 보면은 카타르도 막 롯데 돌려 막판에 이제 꾸역해갖고 이기는 경기 오늘도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건 뭐 라인업이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은 근데 베트남이 그 전까지 골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경기력이 좀 많이 답답하고 특히나 신체 사이즈에서 약간 서양적인 피지컬이 좋고 뭐 높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애들 신장 사이즈 좀 체격이 크다 이런 애들한테 몸싸움이 밀린다 그런 걸 이제 스피드로 이 동남아시아 애들이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죠. 중동 애들도 발이 좀 빨라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렇다. 뭐 나름 또 후세인이라는 인간이 팀내란다. 그 뭐야 득점왕도 뭐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느낌이 그거예요. 약간 이게 카타르 대 중국 느낌인데 그 후반에 이제 찐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기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들긴 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용기는 그냥 무엠무 찍으세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고 아시안컵은 승자승이죠 당연히. 골득실로는 할 수가 없죠. 그래도 이 상대 전적이 중요시가 돼야 되죠. 분홍사요. 분홍사는 그러니까 무승부 라인은 그게 좋아 보이고 햄무 라인은 그게 좋아 보여요. 그냥 무승부 라인으로 쭉 적고 그 다음에 햄무 라인 적어놨잖아요. 뭔 느낌인지 알겠어. 무승부만 가고 싶다면 앞에 거 가시면 되고 햄무 가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적혀있는 햄무 좀 믹스로 되어 있는 거는 약간 애매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일본 대 인도네시아 요거 뭐 말이 필요 있나요? 근데 지금 이제 나름 뭐 브라이턴의 에이스라고 쓰는 미토마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. 미토마가 오늘도 뭐 안 나오겠지. 이미 2위 확정인데 미토마 나오고 코브도 좀 정신 차리고 하면은 좀 강력해질 거라 생각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뭐 베스트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인도네시아인데 뭐 의미 없죠. 이 경기 뭐 일본이 뭐 사실상 뭐 지겠어요. 일본이 뭐 지겠어요.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이 안 들잖아요. 근데 이제 몇 골 차로 이길까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인도네시아도 이제 추후를 생각한다면은 최소 이제 실점을 뭐 안 하면서 뭐 그런 이제 경기들을 좀 보여줘야죠. 뭐 인도네시아도 일단 뭐 비기기는 해야 된다. 그리고 저도 뭐 이 경우의 수가 좀 있죠. 저도 뭐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오만이 지면은 또 그냥 진출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기에는 일본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 언론도 지금 다 욕먹고 있는 상태 아무튼 그래요. 뭐 요거는
일본이 얼마나 골을 넣어줄지 그 싸움이고, 그 일본이 지금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죠. 역습이 좀 좋은 팀들, 그리고 피지컬이 좀 좋은 친구들, 그 다음 세트피스 상황 때 이제 몸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코너킥 이런 게 존나 불안하잖아요. 우리나라도 좀 불안하긴 한데, 그런 애들, 약간 중동 애들한테는 좀 그런데, 동남아한테는 일본의 축구 스타일들이 뭐 클 사이즈거든요. 우리 태용이 형이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, 안 된다고 봐요. 일본은 중동 이런 애들한테는 좀 그럴 수 있는데, 동남아 뭐 이런 애들한테는 좀 아닌 것 같다. 일본 1마인이 아니고 2마인이니까 그냥 마인승 볼게요. 그 다음에 오버 보겠습니다. 뭐 3대0이나 3대1이냐 뭐 그런 느낌인데, 이건 근데 한 골도 안 먹혀야 되는 게 맞긴 해요. 한 골도 안 먹혀야 되는 게 맞긴 해. 전형적으로 일본이, 얘는 이런 애들은 잘 팰 스타일이긴 해요. 동남아 애들은 잘 패요. 근데 중동처럼 이제 한방 세트피스에 이제 이 높이, 그 일본 애들이 키가 좀 작잖아요. 그러니까 일본 평균적으로 신장 사이즈가 작잖아요. 그래서 그 중동 애들은 그래도 피지컬 있고 이런 애들은 키가 크단 말이죠. 근데 인도네시아는 딱히 뭐 키가 엄청 큰 애들도 없고, 이거는 막 클린시트 하는 경기가 돼야 되는 게 맞긴 해요. 일본 4.5 기준이라고요? 3.5 아니었어요? 3.5인데요. 4.5는 아닌데 3.5 기준 오버요. 다음에 9번째 나미비아 대 말리인데, 이제 아프리카, 끔찍한 아프리카 축구인데, 하기 전에 이제 추천 좀 눌러주세요. 270분 보고 있는데 추천 맨날 100개는 겨우 넘었네. 150개까지만 눌러주세요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수도 없이 말했으니까 누가 있다 뭐 있다 말할 필요는 없죠. 당연히 말리 쪽이 낫죠. 뭐 그래도 독일 쪽에 뛰는 뭐 호펜산, 라이프치히산, 뭐 저기 이제 EPL 비수마라든지 뭐 헐시티 뭐 이런 애 뛰는 애들 더 많죠. 근데 요 경기 자체 뭐 솔직히 뭐 전력이 낮다고 해서 이기고 지고 의미가 없잖아요. 어제 봐도 알제리는 뒤지고, 그 다음에 그 위에 카메룬은 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카메룬이었나 세네갈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. 어제 거였는데, 그 둘 중에 국기도 비슷하고 그 두 나라 중에 한 팀은 제가 어제 분석하면서 말했지만은 진짜 네임밸류 값에 맞게 잘하고 있다. 세네갈일 거예요 아마. 세네갈이 그래도 애들이 좋으니까. 아무튼 세네갈, 뭐 모로코 요런 애들 빼고는 다 지금 정상적으로 경기를 못해요. 근데 그래도 뭐 말리가 좀 조별리에서 보여주는 뭐 부분은 좋죠. 그리고 당연히 이길 시 1위 확정이죠. 비기면 이제 남아공의 경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근데 말리 입장에서는 1위를 하고 싶을 거예요. 왜? 1위를 하면은 부르키나파소, 물론 얘네도 찐밥이라 볼 수 없긴 한데 2위를 할 시 모로코가 될 확률이 매우 크죠. 사실상 모로코가 지금 현재 F조 조 1위기도 하고, 뭐 오늘 또 이변이 일어난다면 모르겠는데 2위로 가면 모로코, 1위로 가면 그래도 얘네 만나는 게 낫겠죠. 물론 3위로도 갈 수 있는 플랜은 있어요. 근데 3위로 가면은 요새 또 핫한, 뭐 아프리카 내에서 핫한 카보베르데, 적도기니, 왜 이제 어제도 이겨버린 앙골라, 아무튼 그런데 1위 하고 싶을 거예요. 그만큼 이겨야 되고, 이 친구들도 당연히 뭐 이겨주고 그러는 게 좋긴 하겠죠. 근데 그래도 실력적인 부분도 그렇고, 뭐 딜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렇고, 말리 쪽이 맞다고 봐요. 말리승 보고 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대 티니지인데, 이 경기 뭐 티니지 경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저는 별로 티니지가 메리트가 없다고 말을 해드렸죠. 최근 경기 한 번도 못 이겼고, 왜냐면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네임밸류 값도 더 떨어지고, 뭐 유명한 친구들도 별로 롯데리 아님 없고, 이케야 뭐 별풍선 스킬이 100개 정도 감사합니다. 아닙니까? 뭐 옛날에 아마 카즈리가 그래도 멱살 잡고 한 번씩 이제 잡아줬는데, 이제 카즈리 도 없고, 답이 없는 시점. 남아공은 그래도 대부분 자국 리그로 이어졌기 때문에 끈끈함은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줬죠. 오늘 경기 티니지 입장에선 반드시 이겨야 되죠. 못 이기면 탈락입니다. 비겨도 탈락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, 근데 남아공이 이길 시 아까 위에도 말했지만 1위도 가능. 근데 지면은 탈락도 가능성이 있어요. 지면은. 그리고 비길 시 3위도 갈 수 있고, 아무튼 경우의 수가 많긴 해요.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.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위에 이제 말리랑 똑같죠. 2위 하기 싫을 거예요. 왜냐? 1위로 이제 모로코를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. 그래서
일단 이겨놓고 쟤네가 똥싸기를 기도해야겠죠.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좀 더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갈수록 남아공이지 않나. 물론 이제 나라 이름값, 뭐 랭킹값,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티니지가 당연히 정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. 저 경기는 남아공 풀쪽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. 그냥 뭐 세 번째 경기들은 그래도 다시 오버해서 언더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. 탄자니아 대 콩고. 자, 이 경기 탄자니아 뭐 대부분 잘 모르는 애들이죠. 경기력도 뭐 썩 와닿지 않는 그런 팀이고, 뭐 탄자니아란 이 나라는 제가 유튜브에서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. 제가 자주 보는 이제 뭐 길 걷는 유튜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거에서 처음 봤는데 축구도 하는 나라긴 하네요. 그만큼 뭐 신뢰가 없다. 반대로 콩고는 그래도 뭐 옛날이긴 하지만은 뭐 박한부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부퍼에서 뛰고 있는 위사라든지 나름 뭐 마르세유의 수비에 해결할 수 있는 은벤바라든지 뭐 유럽 사람들이 뭐 즐비하죠. 그리고 콩고 입장에서도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다. 1위는 당연히 모로코고 근데 2위로 이제 입성할 시 이집트랑 붙죠. 이집트. 근데 3위 할 시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앙골라 아니면은 세네갈이거든요. 아까 말했지만 세네갈 그나마 진짜 네임밸류 이런 값 중에서 제 역할 하는 친구들 모로코랑 일단 근데 올라가는 게 좋긴 하겠죠. 그래 1위 달성 시 뭐 말리 오고 이제 남아공 아까 위에조 있잖아요. 나마비아 나미비아인가 뭐시인가 아무튼 얘네 3명 중에 하나거든요. 여기조는 좀 점수가 치열하니까 방금 위에 쪽 걔네랑 만나기 때문에 1위 하고 싶을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뭐 승리하는 갈망하는 그런 부분이겠죠. 3위로 가면은 뭐 물론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. 그리고 어제도 제가 끝날 때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조별리그에서는 좀 이변들이 도출할 수 있어도 이 단판성 경기에서는 이 그래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듯이 단판의 경기 또 감독 역량에서 단판을 좀 많이 해봤던 그런 감독들 그리고 팀에서도 항상 이제 이런 쫄깃한 경기 했을 때 그 연륜 경험치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후달릴 거예요.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콩고가 탄자니아보다는 당연히 뭐 멤버도 구성해 놓고 이겨야 되는 경기죠.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콩고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솔직히 탄자니아라는 팀 나라를 어떻게 믿고 갑니까? 믿을 수가 없잖아 좀. 그리고 심지어 그 잠비아와의 경기였나? 그 경기도 한 명이 퇴장 전반 막판인가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등한 사이즈 경기면은 믿을 수가 없는 인간들인데 뭐 콩고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언더. 그리고 잠비아 대 모로코인데 잠비아도 뭐 나름 뭐 다카 있고 뭐 반다 있고 해갖고 기대치는 살짝 있었는데 뭐 의미 없죠. 얘네도 뭐 경기력은 시공차인 것 같아요. 거기다 수비수 하나 퇴장을 못 나오고 모로코야 뭐 말이 필요 없죠. 또 멤버들이 좋죠. 그 다음에 월드컵 때 보여준 그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 이제 비겼잖아요. 그 콩고랑 했을 때. 근데 콩고도 그만큼 뭐 핫바리 팀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줬어. 솔직히 그 경기 콩고가 페널 실축만 안 했으면 이겼을 경기예요. 모로코도 약간 위협을 느꼈을 때 그런 경기이기도 했고. 근데 오늘은 상대가 잠비아기 때문에 뭐 이길만한 사이즈겠죠.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은 2위를 하면은 물론 살라가 빠진 이집트긴 한데 그래도 그 아까 위에서 말했던 말리 그다음에 남아공 그다음에 뭐고 나미비안가 걔네 만나는 게 좀 더 낫겠죠. 여기는 모로코 승 볼게요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언더 됐죠?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